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 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건희 위즈웨이브 대표, 유창희 오로라 투자자문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한 종목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APR입니다. 이 종목 3분기 실적 좋았고 앞으로 외형 성장 기대감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 뭐 상장할 때 이제 대표이사의 그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남자분인데 네. 예. 주목을 받았던 회사인데 부침이 좀 많이 있었죠. 이제 좋아진다, 뭐 우리나라 공장을 증설했는데 물량이 덜 나갔다, 뭐 많이 나갔다, 뭐 이런 설왕설래들이 굉장히 많았던 회사고.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주가는 반등이 좀 강한 상장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왔다가 지금 보호회수 물량이 좀 어느 정도 털리면서 이제 팔리면서 주가는 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에 좀 내려받기를 좀 걷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어진 상황까지 내려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 실적이 이제 실적 기준으로 보면 올해 이제 여기 한번 보여주시면 네. 예.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한 1,200억 이상 수익을 낼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꾸준하게 23년 12월 달에는 344억을 벌었지만 그 뒤로는 좀 줄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270억대 이상의 성장을 좀 거두고 있고요. 4분기에는 좀 더 잘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해외 진출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증설하고 나서 추가적인 물량들이 더 나가는 것도 있는데 여전히 이제 최근에 좀 관심이 좀 없어졌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네. APR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최근에. 근데 이제 이럴 때 원래 바닥 잡고 올라오는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PR이 한 12배 정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가격은 그닥 비싸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1년에 1,200억 벌고 영업이익이 18% 가까이 20% 가까이 나오고 있는 회사가 지금 이 정도 밸류면 사실은 좀 저는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 자리에서 이 반등이 나올 때 거래가 좀 터지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적인 반등 좀 더 나오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는데 지금 밸류 부담이 없어진 이럴 때 좀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APR 설명 들어봤고요. 자, 다음 종목은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최근에 AI 파일럿 무인기 개발 과제 선정되면서 이제 상한가를 한번 기록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AI 키오스크를 개발한다라고 하는 얘기에 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코난 테크놀로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동그라미 들어주셨고요. 네. 이번엔 유창희 본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보면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섹터가 AI 소프트웨어 쪽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하드웨어 쪽은 좀 이제 주가에 선 반영된 부분들이 있고 소프트웨어 쪽은 이제 시작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초반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가 주도하는 LLM 대형 언어 모델의 AI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나머지 작은 부분들 필요한 핵심적인 AI 시장이 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게 이쪽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메타가 됐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이쪽에 공급하는 기업도 있고 아니면 정부가 주도해서 AI 시장을 일정 부분 확보해 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 방위 산업 부분이 되었든 보안이 되었든 뭐 정부 관련된 시스템이 되었든 이것은 메타라든지 구글에 맡길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정보가 다 글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대기업들도 메타 챗GPT를 사용하지 말라 하고 자체 AI를 사용할 정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주목을 받았었는데 실적에 반영이 못했었는데 최근 들어 실적에 계속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더존 비지온이라든지 엠너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성장 모멘텀이 확인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약간 정부와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AI 드론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되면서 좀 주가가 반영을 좀 했었고요. 또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 뭐 이런 키오스크 요즘 대부분 다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는데 매장을 네. 갔을 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그런 대상자를 대상으로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도 공급을 좀 하고 있고 어쨌든 이 소형 LNM 쪽으로 LNM이 아니라 소형 모델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제품 출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13%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직전 고점대를 이제 돌파가 확인되는 거라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우려에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최근 시장 안에서 AI 소프트웨어 쪽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기회 찾아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종가 매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삼성전자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전해진 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 뉴스, 그와 함께 이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 뉴스가 추세적으로 좀 주가 반전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금요일 날 그렇게 급등한 이유가 다 있었구나. 이거에 참 의문이 갑니다. 장 끝나고 발표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알고 샀을까? 7%나 올랐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죠. 240만 주 가까이 샀는데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알 바는 아니고 알아서 조사를 하셔야 될 텐데 네.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반등이 나온 게 중요하고 삼성전자가 그래도 미봉책으로라도 지금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을 쓴다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럼 이게 진작에 쓰지 왜 이제 쓰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돈이 이렇게 많은데 그동안은 그럼 주주환원 정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했지? 거꾸로 이런 의문도 좀 들긴 하는데 10조 원을 갖다 쏟아붓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3조 원을 3개월 이내에 뭐 소각하겠다라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었죠. 근데 네. 오늘 이제 봐야 됩니다. 어제 산 것도 차익 실현했을 수도 있고요. 단기로 접근했을 수 있는데 21선 위에 안착을 했느냐라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할 텐데 일단은 이제 앞으로 7조 원도 이사회를 거쳐서 더 추가 매입해서 소각하겠다라고 이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정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다시 5만 원 밑으로 빠질 일은 없을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바닥은 어느 정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업황에서 AI 시장이 올라탈 수 있느냐 여부는 또 두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거가 마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세 반등은 계속 뭐 추세 상승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죠. 박스권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해결되는 부분들이 좀 보여야 된다라는 부분. 자꾸 카더라 뉴스 말고 네. 진짜로 했다라는 뉴스를 좀 내보내야 이제는 뭐 6만 전자 이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뉴스 해석을 해주셨거든요. 추세적인 이 상승, 6만 전자 위의 흐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HBM 관련해서 카더라 뉴스 말고 진짜 뉴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네.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이제 10조 원 정도 자사주 매입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네. 주주 환원 정책을 먼저 썼다라는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최근에 안 좋은 뉴스들, 특히 삼성가가 담보 대출을 받았던 부분들이 담보 여력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추가 담보 대출을 받았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에 어떤 불만, 약간의 의구심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어쨌든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액션을 취했다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자사주 매입이라는 규모가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5만 원 이하로 떨어질 것인가? 뭐 그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좀 조정시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충분히 작게나마 수익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극적인 매수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조금 누림목이 나왔을 때 자사주 매입이라는 이슈가 좀 있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하방 경직성을 그려낼 수가 있고 그러면 주가는 좀 점진적인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좀 투자자분들이 지금 혼란스러워하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오르는데 또 하이닉스는 밀리거든요. 네. 블랙엘 뭐 발열 이슈도 네. 있었고 사실 그동안은 닉스는 상승하고 삼전은 빠지는 구도가 좀 지속이 됐는데 그러면은 앞으로는 좀 반대 구도인 건지 하이닉스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사실은 최근에 이제 약간 안 좋은 뉴스가 좀 나왔어요. 뭐 루빈의 어떤 제품의 조금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들 그리고 뭐 블랙엘도 약간의 뭐 발열 문제가 있다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목요일에 모든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엔비디아. 시간으로 목요일 네.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할 것이고 뭐 젠스왕의 어떤 발언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하이닉스의 실적이 엄청나게 나쁠 것인가 지금 루빈도 없어서 못 팔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호퍼칩도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저는 하이닉스는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분할 매수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자금이라는 게 한계가 돼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펀드라는 게 여러 개 묶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주 펀드가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강하게 오르게 되면 다른 삼성 관련된 종목도 빠지는 경향이 좀 있고요. 또 반도체 관련된 펀드에서 삼성전자가 오르면 또 하이닉스가 또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변동 약간의 어떤 오차는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매력이 없다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저는 이건희 대표님께도 좀 추가 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삼성전자 쪽으로 만약에 수급이 가게 되면 네. 가뜩이나 거래대금도 마른 상황에 이제 잘 가던 제약바이오, 방산 뭐 이런 쪽도 혹시나 좀 주춤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증권회사에서 한참 다닐 때 네. 선배들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가는 날은 참 재미없다. 수급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죠.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면 예. 이제 시총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회사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 이쪽으로 자금이 좀 많이 쏠립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그건 당연히 수급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네. 특히 요즘처럼 이제 거래 금액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하이닉스를 팔아서 사야 되는 그런 쪽도 여전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 그동안 좋았던 제약바이오가 좀 쉬고, 그다음에 좀 잘 나가던 회사들이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빠지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개별적인 악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좀 그 전체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는데 HBM 관련된 중소형 그 소부장들은 다 급락을 하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분위기 자체는 삼성전자랑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 그나마 시총이 좀 큰 종목들이 오늘은 뭐 자동차주도 올라오고 하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좀 지수가 너무 많이 빠졌던 부분에 대한 외국인들의 한국 사기 정도로 네.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는 약간 소외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닥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이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휴메딕스인데요. 자, 3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제 낙관론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자, 휴메딕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갈렸네요. 처음으로 엇갈렸네요. 네. 자, 유창희 본부장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최근에 보면 필러라든지 보톡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휴젤도 상당히 좋은 실적 발표했어도 주가가 약한 모습이었고, 뭐 메디톡스는 특허 그 소송에서 패배한 이유로 줄곧 내리막길입니다. 그리고 파마 리서치만 이제 오히려 고점에서 좀 버텨주는 모습인데, 휴메딕스 같은 경우도 이제 필러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상당히 강점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관련 기업들이 10월달 상당히 좋은 주가 동시다발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별로 상승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급락이 나왔었던 상황에서 같이 오히려 저점을 이탈하면서 조정이 나오고 지난 금요일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데 아직은 저는 바닥이 좀 형성됐다 말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휴젤 자체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제품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상당히 평가를 하고 있고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기업인데 어쨌든 기업이라는 게 주가가 일단 저점을 한번 이탈하고 반등을 준다라면은 여기서 한 번 더 바닥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다시 한번 지난 25,000원 저쪽까지 밀린다는 뜻은 아니고 네. 뭐 하루 이틀 정도 옆으로 행보를 한다든가 약간 눌림목이 나왔을 때 좀 매수세가 조금 더 유입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접근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하루는 좀 X를 좀 표시해봤습니다. 네, 과거 뭐 25,000원 정도까지 다시 밀린다 이렇게 보긴 어렵지만 당분간 횡보할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님 의견은 어떤가요? 3분기가 이제 원래 1분기, 2분기 성장세에 오다가 3분기에 좀 꺾이니까 네. 그걸 이제 주가는 좀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반등이 이제 강하게 나오는 거는 좀 과도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오히려 또 2분기에 131억을 돌파한 140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영업 조직을 좀 확대하면서 인원을 좀 많이 뽑았던 것들, 인건비의 증가 이런 것들이 휴메딕스가 지금 3분기 실적이 좀 떨어진 걸로 보이고요. 네. 매출도 일부 약간 좀 손상됐긴 했지만 사실은 이 매출이 3분기가 원래 조금 약간 비수기라는 측면을 감안해 볼 때는 무난했다라고 보면 지금 4분기 실적까지 이제 같이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회사는 21년, 22년, 23년, 24년 계속 성장세인데 차트 주가를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제가 이제 크게 한번 주봉을 열어서 보여드리면 월봉 한번 보시면 네. 예.
계속 지금 뭐 거의 횡보죠. 예,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튀어도 이상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빠져봐야 사실은 뭐 한 25,000원 정도일 텐데 충분히 지금은 뭐 매수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휴메딕스 종가 매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솔트룩스입니다. 사실 국내 AI 시장하면 좀 돈을 못 번다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그런 인식 안에서도 돈을 버는 AI 기업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종가 매수 의견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볼게요.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거든요. 이건희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 이 회사가 굉장히 오래되고 이제 거의 1세대 기업인데 AI 소프트웨어에서 대표님만 유명한 그런가요? 그래요? 이경희 대표님 이제 뭐 굉장히 조회수 많이 나오시는 네. 출연하면 AI 관련된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데 네. AI 전도사인데 회사는 막상 지금 생각보다 주가는 AI 처음 이제 챗 GPT 나왔을 때 제가 이제 IR 했을 때 한번 그 여의도에 호텔 가서 한번 같이 들어봤는데 네. 그때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한 4만 원대까지 갔었던 종목인데 지금 이제 보면 주가가 거의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죠. 네. 그래서 여전히 회사는 이제 돈을 이제 뭐 많이 벌진 못하고 적자입니다. 근데 회사는 오래됐고 업력도 오래됐고 여전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다. B2B 그다음에 B2C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에서 지금 AI를 지금 접목시키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코난 테크놀로지와 비슷하게 AI는 우리가 지금 특정 상품 AI 이렇게 해서 사는 거 사실은 없거든요. 네. 네. 우리가 어떤 거를 쓸 때 거기에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대부분 다 기술들이. 네. 자기도 모르게 쓰는데 우리는 AI를 안 쓴다고 지금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다들. 네. 예, 그러면 솔트룩스가 지금 이미 제공하고 있는 여러 서비스들이 B2B로 들어간 거는 뭐 우리가 쓰는지 안 쓰는지도 모르게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고 실적이 이제 꽂히기 시작하면 올라올 텐데 오늘 그러면 왜 이렇게 다 올라왔냐라고 하면 결국엔 미국에서의 규제 완화 이슈 때문에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AI를 이제 주도하게 될 기업들 중에 사실은 지금은 이제 머스크를 약간 지목을 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XAI를 밀어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어찌 됐든지 간에 많은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 AI 기업들이 빅테크들이 트럼프를 은연중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규제 받는 게 싫어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이렇게 저렇게 제약을 많이 거니까 네. 제약을 안 걸 지금 산업 초창기에 제약을 걸면 본인들이 성장하는데 돈은 많이 쓰고 있는데 빨리빨리 회수가 안 되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화당을 지지했다, 뭐 이제 뭐 트럼프를 지지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주가 차트 보시면 최근에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조금씩 움직이죠. 네. 예, 그래서 솔트룩스나 뭐 코난이나 뭐 마음 AI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막 움직입니다. 기존에 많이 알려졌던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 여전히 아직까지 돈 벌려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그런 모멘텀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즌 2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언급해 주셨고요. 이 종목 종가 매수 의견 들어봤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의견도 궁금하거든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거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네. 솔트루스가 최근에 주목을 받았었던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그 퍼블렉시티라는 AI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기준으로 신청을 하면 1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정확도가 챗 GPT라고 비교해보면 한 70% 정도 수준까지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네. 이 그 솔트루스가 보유하고 있는 구버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뭐 이 프렉시티보다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면서 주목을 받았었고 또 AI라는 게 결국엔 지금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으시지만 한번 AI 뭐 챗GPT 같은 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 그게 업무의 효율성 상당히 높여준다는 걸 확인되고 있고 맞아요. 그러면서 유료 버전을 많이 전환시켜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기업 버전용도 상당 부분 많이 퍼지고 있는 걸 본다라면 AI 시장의 어떤 관심도는 앞으로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솔트룩스의 어떤 자사 제품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기업 가치가 좀 높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코나 테크놀로지랑 거의 차트가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 고점 때 형성했었던 22,000원을 돌파를 해준다라면 충분히 2차, 3차 랠리가 나올 수 있다. 특히 솔트룩스는 먼저 주가가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9월달 네. 저점을 찍고 한번 10월달에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11월달에
2차 상승을 준비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솔트룩스까지 또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질문 하나만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지난주 내내 우리가 트럼프 얘기만 했는데 트럼프 트레이드 색깔이 조금은 좀 옅어졌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2차 전지도 반등하고 있고 자동차주도 좀 반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옅어졌으니까 이제 자금이 이동할 것이고 다른 쪽에서 그동안 소외됐었던 쪽에서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트럼프 트레이드 안에서 좀 순환매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기회 찾아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유창희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트럼프 트레이드의 색깔이 옅어지지 않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네. 삼성전자 때문에 다른 기업들의 상승이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지 현대기아 같은 경우도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쩌면은 전기차 규제를 IRA 법안 폐지가 현대차 그룹에는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테슬라도 보조금 못 받고 있고 현대기아도 지금 렌트 차량을 제외하고는 보조금을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력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이제 뒤늦게 반영되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한다면 역시 큰 나라의 큰 이슈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선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네. 뭐 방산이라든지 우주항공 이런 부분들 또 뭐 재건 관련해서는 또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좀 쉬어가면서 순환매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국내 기업이 어느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오늘 힌트를 준 것이 결국엔 주주 환원 정책은 잘하는 기업은 주가가 잘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네. 뭐 금융주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네. 트레이드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아직 그 안에서 기회 찾아보자라고 말씀 주셨어요. 같은 질문 네. 대표님께도 드릴게요. 어떤 답변 주시겠어요?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지금 기존에 알려졌던 뭐 단순한 뭐 재건주, 방산주 뭐 네. 이런 종목들은 약해질 겁니다. 예, 근데 오히려 이제 새로운 트럼프 트레이드죠. 이제 처음 취임하고 우리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에는 조선주들이 또 주목을 받았고요. 네. 지금은 또 갑자기 이제 뭐 지금 자율주행 자율주행, 관련된 네. 게 또 규제 완화 이슈가 나오면서 또 올라오고 있고요. 또 우주항공도 여전히 또 걸려 있죠. 좀 있으면 스페이스X가 또 지금 스타쉽을 또 발사를 할 텐데 네. 또 그럼 또 우주항공 쪽으로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단순 테마도 돌지만 네. 사실은 이제 집권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정확한 정책 방향이 나오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미리 예측하고 트럼프가 되면 이럴 거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달라지면서 색깔을 바꾸면서 트럼프 트레이딩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결이 바뀔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주셨어요. 자,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